여러분, 잠깐만요. 여러분, 지금 이 질문 하나만 먼저 답해보세요. 만약 오늘 저녁 식당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. 너무 무섭고 압도적으로 밀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때 옆에 칼이 보였습니다. 여러분은 그 칼을 잡겠습니까? 대부분의 분들은 본능적으로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.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바뀝니다. 자폐아들 앞에서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.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순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. 고 김창민 영화감독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사건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끔찍한 집단 폭행의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이유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.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.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고 상대에게 달려들었다. 단 한 명의 진술. 그 한 줄이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삶의 지식입니다. 오늘은 이 사건 속 돈가스 칼 진술 논란의 전말을 짚어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절대 몰라서는 안 돼 소름 돋는 법적 현실을 알려드립니다. 끝까지 보시면 오늘 이 영상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. 2025년 10월 경기도 구리의 한 식당. 김 감독은 아들과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옆 테이블에 20대 남성 무리와 시비가 붙습니다.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수사의 운명을 가른 장면이 포착됩니다. 식당 종업원의 진술입니다. 김 감독이 테이블 위에 돈가스 나이프를 들고 과격한 제스처로 상대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다. 경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쌍방 다툼으로 판단했습니다.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뇌출혈로 쓰러진 피해자가 특수 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 유가족은 즉각 반박했습니다. 영상을 보면 손이 펴져 있었고 칼이 없었다. 그리고 칼을 든 사람을 맨손으로 어떻게 저렇게 제압하겠느냐. 진실이 무엇인지는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진짜 칼을 들었든 안 들었든 그건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제3자의 눈에 위협적으로 보이는 순간 법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그게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. 주변에 공유해주세요. 이 내용을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고도 내가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법적 현실 첫 번째.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.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나는 맞을 것 같아서 방어했을 뿐이다. 정당방위 아니냐? 아닙니다. 대한민국 법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고 보이는 순간 오히려 내가 특수협박죄 또는 특수폭행죄의 피의자가 됩니다. 돈가스 칼, 소주병, 심지어 의자도 법에서는 흉기입니다. 내 속마음이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 경찰은 현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. 경찰이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. 저 사람 손에 뭔가 들려 있었냐, 없었냐. 이게 전부입니다. 그러니까 기억하세요. 시비가 붙었을 때 절대로 주변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. 양손을 비우고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세요.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
법적 현실 두 번째, 내 행동이 가해자의 면죄부가 됩니다. 이게 더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. 가해자들은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도 살인죄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도 무서웠다. 저 사람이 칼 들고 달려드니까 제압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. 내가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 하나가 가해자의 잔인한 폭행을 우발적 사고로 만드는 감경사유가 됩니다. 억울하게 맞으면서 내 손으로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셈이 되는 겁니다. 법적 현실 세 번째,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그 몇 분이 수사를 결정합니다.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. 종업원의 첫 마디 한 줄이 수사 초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. 경찰은 당사자보다 제3자를 더 믿습니다. 이건 본능에 가까운 수사 심리입니다. 그러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주변을 향해 크고 명확하게 외치세요. 저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.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. 똑똑히 봐주세요. 내 결백은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. 주변 사람들의 기억과 CCTV가 증명하는 겁니다. 이 사건은 지금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.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입니다.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. 어떤 이유에서건 한 사람을 뇌사에 빠뜨린 집단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. 분노를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. 손을 비우는 사람이 법정에서 이깁니다. 억울한 상황일수록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마세요. 그게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냉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단단한 지식이 되었길 바랍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삶의 지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